자, 8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332디포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저번 사연 연장선에서 고민 사연 보냈습니다. 낯가림 및 새로운 사람 후배 대하는 법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병 때문에 인상이 안 좋고 낯가림 및 업무 속도 실수, 남들보다 많이 떨어지고 지적을 자주 받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사람 대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두렵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누굴 가르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내 실수한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눈보고 대화도 못하고 취업 카페에서 보니까요. 요즘은 개인주의라 서로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을 싫어하고 먹을 거 챙겨주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선배 후배 사이에 어색하고 아는 게 없고 업무 얘기 정도로만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선배 후배 동기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니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공익시설에 후임한테 투명인간 취급당한 기억이 있어서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리더십 필요한데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본인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밑에,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막내 직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내가 누군가를 좀 다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네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내면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를 지시를 내길 사람이 없는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야 될 그런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내 밑에 누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거 취업 카페 같은 데 얘기하지 마세요. 취업 카페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도구로 시작하는 거긴 것 같은데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취업 카페 여러분 아시죠? 그 가입자가 200만 명 넘는 대형 취업 카페. 근데 거기가 좀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보는데 굉장히 어떤 좀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니 아십니까? 도구로 시작하는 거기. 예, 세 글자. 그런 데서 물어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가 좀 성향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좀 댓글에 많이 등장한다고 해야 되나? 물론 좋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지금 개인주의를 하더라도 조직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저렇게 행동하면 욕먹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HK님 안 그래요? 아무리 개인주의 하더라도 조직사회에서 함부로 개인주의 행동하다가 살아남기 힘듭니다. 예. 개인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개인 혼자서 일할 때 개인주의지. 조직에서 일하면 아무리 개인주의가 있던 사람도 조직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개연성을 깔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전 직장의 40대 형님들 대부분이 개인주의입니다. 물론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잘 가르쳐주면 됩니다. 잘 가르쳐주고 챙겨주면 됩니다. 꼭 리더십, 그리고 내가 이 리더십이라는 게 꼭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뭐 높은 위치에 있어도 있잖아요. 오히려 리더십을 잘못 발휘하면 그것 자체도 더 욕먹어요. 월권행위 한다고. 그냥 잘 가르쳐주고 챙겨주고 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말 자체도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무리 사회가 있다 하더라도 선배우비 동기 개념이 무의미해진다고요? 그런 사회가 어딨어요, 여러분? 참, 이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회사원 아니야? 회사원에 선배우비 동기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진다고? 그럼 그런 회사는 무슨 회사인데? 어느 회사에 가야 그런 개념이 무의미해집니까? 아니, HK주님 회사 가도 선배, 후배, 동기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집니까? 사번 따지고, 기수 따지는 게 대한민국에 과연 없어질 수가 있나? 어. 대한민국 조직사회가 계급사회 아닙니까? 짬밥사회잖아. 물론 이게 단점도 있어. 단점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점도 있습니다. 회사라는 게 어느 정도 위계질서, 보고체계, 상명하복이 어느 정도 전제를 깔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회사 전반에, 거의 모든 것에 다 깔고 있는데 선배, 후배, 동기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진다. 아니, 그런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위아래 구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늦게 들어와도 선배가 만만하면 그냥 깔고 뭉개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개인주의는 있는데 회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하고 얘기도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게 평등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배, 후배, 동기라는 게 맘먹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높은 호칭을 써야 되고 윗사람 대우를 해야 됩니다. 저게 뭐냐 하면 저 HK님이 삼성 평등화 되긴 했다고 해서 그거예요. 그냥 강압적인 문화나 어떤 그런 반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윗사람이 어떤 권력을 잃는 그런 문화가 좀 없어졌다는 것 뿐이지, 아랫사람, 윗사람 만만하게 보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윗사람, 아랫사람 존중하고 그런 문화라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 옛날처럼 막 뭘 안 한다고, 그냥 마음대로 해놓으면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 평등하게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일을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위치 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평등하게 대우받으면 욕을 엄청 더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저 평등이라는 것도 내 몫을 다하고 내 역할을 다하고 내가 조직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고 내 역할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고 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는데 평등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게 많이 있냐면 지를 또 똑바로 못하고 지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평등 외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쫓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평등 외칠 것 같으면 혼자서 일하든가 본인이 장사하면 되겠네. 사업하면 되겠네. 1인 기업하면 되겠네. 뭐하러 직장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나.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그 실수 같은 건 줄이셔야 됩니다. 그 사연자분. 실수 같은 것들은 좀 줄이셔야 됩니다. 네. 실수 같은 거는 좀 메모하고 줄이셔야 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내가 평소에 좀 외모 같은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사연자분이 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뭔가 본인이 피해의식까지 약해지면 안 돼.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되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건 자주 까먹는다는 거거든. 자, 듣고 있습니까? 본인이 기억력이 좋지 않은 건데 자꾸 그걸 이제 방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물리적인 훈련을 해서라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좀 나쁘거나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기억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력도 안 좋은데 내가 메모를 해서 뭔가 기억하려고 노력까지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 좋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머리가 나쁘신 분들이
조직에서 좀 안 좋은 어떤 평을 받는 이유가 머리가 안 좋으면 적어서라도 어떻게 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적을 자주 받고 실수를 많이 하면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어디서 지적을 많이 받는지를 적고 공부하고 어떻게 내 것을 만들려고 해야 돼. 보완을 해야 돼, 보완을. 근데 그걸 자꾸 방치해 놓으니까 똑같은 걸 지적받고 그런 것에 익숙하다는 거잖아요. 속도는 나보다 늘 수 있지만 실수 같은 걸 하면 안 되잖아, 실수는. 내가 왜 실수를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뿐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똑같은 실수를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 상급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학습 효과가 없네. 계속 가르쳐도 의미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잖아. 내가 내 실수한 것을 모를 때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실수한 걸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내가 실수한 거를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고 봐야 돼. 그래야 그런 실수는 안 하게 돼요. 사연자분 듣고 있죠?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왜 까먹냐 하면 항상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고 별로 실수하는 거 별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복습하지 않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332디포님 많이 적으셔야 됩니다. 적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쥐어나가야 이 사람이 처음엔 실수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좀 노력을 하는구나, 극복을 하는구나, 발전을 하는구나 라고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할 말은 해야 돼요. 후배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걸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후배들이 나를 왜 투명인간 취급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분석을 해야 돼. 물론 이게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후배들이 나를 왜 나쁘게 볼까? 사실 군대에서 막 이렇게 후배들이 만만하게 보는 게 그런 거야. 후배들을 갈궈야 될 때 안 갈궈서 후배를 갈궈야 될 때 후배들한테 한 소리 해야 될 때 소리 안 하면 이 선배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네? 그럼 맘 먹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할 말은 해야 돼요. 뭐라 한 소리 할 때는 지적할 거 지적해야 돼. 그리고 평소에 내가 약자다, 내가 어수룩하다 이런 모습을 후배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후배들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 뭐냐, 겉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뭔가 약해 보이고 우리보다 약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쓴소리 못하니까 이 사람은 좀 알러봐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알러보지 못하도록 내가 한 소리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좀 평소에 인지시켜 놔야 돼. 무조건 만만하고 착하다, 약해 빠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이 있는 사회에서는 내가 뭔가 좀 약해 빠졌다, 내가 물렁물렁하다 이런 모습을 상대방 남자들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겉으로 봐도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도록 만만한 대상을 보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세도 좀 바꿔야 되고 자세도 꾸부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그리고 332디폰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님이 눈 쪽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 사람들이 내 눈을 볼까봐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난 정면을 보면 돼.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신경 안 쓰게 돼요. 보면서 사람들 님이 자꾸 정면으로 누군가를 응시하는 걸 뭔가 피할 것 같은데 응시하세요. 죄진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똑바로 보라고, 사람들 방 똑바로 보고
그 본 상태에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뭐 당당하게 보고 있으면 뭐라 말도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당당해져야 돼. 당당해져야 돼. 어깨 딱 펴고 할 말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만하게 보지 않고 투명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자세 같은 거, 뭐 아이 컨택이라든지 평소에 말하는 거, 이 톤에서 이 사람이 만만히 보면 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그렇다고 뭐 사회 나가가지고 남자들끼리 주먹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저 사람한테 할 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얼굴을 제대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님이 정면응시 피하고 뭔가 꾸부정하고 약한 모습 보여주면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포님이 좀 강해져야 돼. 겉으로 봤을 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겉으로 얕게 빠지고 하면 남자들 세계에서는 당연히 약자로 봅니다. 내가 좀 왜소하고 자세도 뭔가 꾸부정하고 정면응시 못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만만하게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좀 겉으로 봐도 이 사람이 뭔가 힘이 세 보이고 무시할 만한 느낌이 안 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왜 남자들 세계에서 이런 거 아시겠죠? 뭔가 삐쩍 마르고 어깨 좁고 하잖아. 그걸 무시받잖아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어깨를 늘린다거나 좀 골격을 좀 키워야 돼요. 선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인사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인사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인사하고 뭐 좀 마실 거 챙겨주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도. 요즘에 어떤 일 벌어졌는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말이 뭐 직장에서 할 말이라는 게 뭐 그런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 삼삼이 디프님이 자꾸 있잖아요. 피하지 마시고 정면을 대응하시고 할 만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내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쌓인 것 같아 본인이. 쌓이는지 그리고 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남자의 세계에서는 겉으로 약하면 계속 무시받고 그거 가지고 자꾸 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 괴롭힐 수밖에 없어. 그럼 나도 강해질 수밖에 없어. 디폰이 왜 이런 말씀인데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나도 삐쩍 구르고 마르고 약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좀 살 좀 찌고 골격이 커지고 하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안 보더라고. 정면으로 딱 제대로 보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전면으로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야유강식이잖아요. 약해 보이면 먹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 본인이 좀 겉으로 봤을 때 당당해지고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했던 말을 좀 또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포님한테 정리하자면 너무 본인이 내가 어떤 외모적으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이 실수를 극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안 좋으면 계속 적어서 외워서 보든가 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안 돼요.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난 원래부터 머리가 나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다. 자꾸 본인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후배도 인정해주죠. 내가 당당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인정해주죠. 자꾸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 약한 모습, 움츠려드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자꾸 내비치지 마세요. 그게 본인 스스로 뭔가 내가 약자고 내가 약해 빠졌고 이런 게 본인이 스스로 이제 감정을 그렇게 가지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약자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좀 만만하게 봐도 되는 것도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강해지면 후배들이 알아서 인정합니다. 알아서 기어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남자들 세계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사실 여자도 마찬가지야. 예, 남자 여자든 간에 이 사람이 뭔가 남자인데 연약하다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멘탈이 약하다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약해도 강한 척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만만하게 보는 건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티폰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얘기한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꾸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인정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자꾸 능동적으로 뭔가 바꿔나가야 돼. 외모적으로, 말투적으로, 행동으로 바꿔나가야, 사람들이 이전 옛날에 그 만만한 삼삼이 디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으면 똑같습니다. 얘는 변한 게 없구나. 얘는 항상 그대로구나. 옛날에 지금이나 만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약자로 볼까 하기 전에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